차트 본 게 정말 끝난 걸까요? 지금 이 질문이 위험한 이유는요. 사람들이 이 말을 꺼낼 때쯤이면 이미 한 번은 틀린 판단을 한 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 보시면서 솔직히 이 정도면 다 빠졌다라는 생각 드실 수 있고, 근데 진짜 문제는 얼마나 빠졌느냐가 아닙니다. 시장이 현재 이 가격을 저점이라고 믿고 있느냐?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며 아직까지 이 신뢰는 단 한 번도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나온 반등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건 반등이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저점의 신뢰도가 계속해서 깨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가 믿을 만한 신호들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차트는 끝났냐 안 끝났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저점 테스트의 신뢰성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이걸 끝까지 확인해 봐야 되는 구조로 이미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딱 하나죠. 바로 이 붕괴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인인사이트의 타점왕 트레이더 김세희입니다. 추가 하락이 또 한 번 일어났지만 언제 다시 한 번 더 반등이 오냐라고 묻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한 번의 저점 테스트는 끝난 상태이고 지금은 이 시장이 살아남을 힘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받아야 되는 구간 속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께 공포를 드리는 영상도 아니고 희망을 팔아드리는 영상도 아닙니다. 그저 차트가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까지 버틸 수 있고 어디서부터 는 진짜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는 건지 그 기준만 제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한번 잘못 판단하면 수습이 될 수 없는 장 속에서는 기준 없이 매매하는 것이 제일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구간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영상 보시면은 정확히 감 잡으실 수 있다라는 거 제가 약속드리면서, 자, 일단 본격적인 흐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열심히 설명할 수 있도록 지금 먼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좋아요 누르셨다면은 차분하게 저와 함께 차트 살펴볼 준비 되셨죠? 자, 현재 시황부터 간단히 우리가 같이 살펴보자면은 또 한 번의 추가적인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은 지금 저점 테스트까지 이미 끝낸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84K대 반등 실패 이후에 전저점이었던 80.4K를 거쳐서 이 시즌 채널선이 자리 잡고 있는 75K대까지 실제로 하락이 진행됐고, 현재는 이 하락 이후의 반응을 확인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지금은 추세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할 단계도 아니고, 물론 가격은 깨질 만큼 깨진 게 사실이지만 이제는 시장이 스스로 버틸 수 있는지 시험받는 구간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걸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인지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장의 성격은 굉장히 매우 명확한 게, 계속해서 제가 강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방향성에 대한 베팅들을 할 장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중장기에 대한 확신을 가질 장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마디로 반응이 나온다면은 짧게 반응적인 대응을 해주시고 반응이 없다면 관망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들은 지난번 하락 시즌에서 나올 수 있었던 반등의 최대 지점 83K대 부근에서 정말 잘 나와야 84K대까지가 이번 반등의 한계라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굉장히 구조적인 판단이었죠. 왜냐하면 상단에 뭐가 있었느냐, 이미 깨져버린 건 사실이지만 시장이 인지하고 있었던 가격대인 세력들의 평단가, 이 오더블럭의 하단선도 이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고, 이 하단선과 시즌 채널선도 같이 겹쳐 있었고, 이 공포로 가격들이 던져졌을 때 추가적인 하락 직전에 눌림목 구간이 되어주던 구간이기도 했죠.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겹쳐 있는 명확한 매도 대기조는 결국 이번 반등의 한계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따라서 우리가 지금처럼 추가적인 하락세에 염두에 두고 이 84K를 넘지 못한다면 결국 어떤 시나리오 갈 수 있다라고 함께 이야기 나눴다? 결국 저점 테스트가 나오게 되면서 1차적으로는 이전 대하락의 전저점이었던 80.4K 부근, 그리고 2025년도 1월달과 동일한 흐름들로 흘러가게 되면 전저점 한 번 더 깰 수 있다라고 언급드리게 되면서 최대 하락 지점 75K대까지도 저희가 가능성은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격들은 결국 84K 넘어서지 못했죠. 여기에 더불어서 차기 연준의장 지명이라는 매크로 리스크까지 함께 겹치게 되자 가격은 결국 75K대까지 하락한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2025년도 1월달에 형성됐었던 대하락의 저점과 2025년도 연말에 형성됐었던 대하락의 저점, 이 두 개를 이은 빗각을 기준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계속해서 이 빗각을 기점으로 반등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이 반등 여부 모니터링 진행하면서 결국 가격이 빗각을 무너뜨리고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실시간 대응 안내 통해 저희가 함께 진입 타점 잡아서 들어갔었고요. 쭉 하락하던
하던 가격이 전저점이었던 채널선에 도달했을 때 1차 익절, 그리고 75K 때 진입 후에 저희가 전량 익절 함께 진행하게 되면서 실시간 대응과 명확한 기준들로 무리 없이 마무리까지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지금 장세가 결국에 기준이 없다면은 도대체 이 흐름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쫓아가야 되는지 그것들을 그때 가서 찾으려면 너무나도 늦고 위험하기 때문에 지금 미리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함께 준비해 놔야 된다라고 제가 매 영상마다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반등 같은 경우에는 잡아봤자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현재까지는 좀 관망하면서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같은 상황에 이렇게 매도세가 급격하게 쏟아질 때는 우리가 사실상 차트를 24시간 내내 보고 있지 않는 이상 몇 시 몇 분에 갑자기 가격이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바쁘신 일상생활도 보내야 되고 그렇다 보면 당연스럽게 차트만 지켜보고 있는 게 매우 힘들다라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저를 좀 이용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차트를 보는 게 직업이다 보니 제가 계속해서 차트를 모니터링하면서 분석하는 내용들 일기장처럼 스터디룸에 함께 공유를 좀 참고해 보시라고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러한 내용들 참고를 좀 하셔서 내가 차트를 보고 있지 못할 때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영상 하단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첨부되어 있는 링크 한 번만 딱 클릭하셔가지고 그냥 간편하게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은 지금 보셨던 것과 같은 실시간 참고 내용들 바로바로 받아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한 번씩 참고 부탁드리면서 자, 여기까지 내가 잘 따라오고 이해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구독 버튼 먼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구독과 좋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힘을 내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요새 구독이 잘 나오지 않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제작할 때 참 힘이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장세도 이렇게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만큼 제가 더 힘내서 분석해서 영상 만들어 올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구독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자, 어찌되었건 이제 저점 테스트까지 내려오게 됐고 그로 인해서 구조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우리가 이 구조 속에서 새롭게 어떤 기준들 잡아가야 될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자세히 뜯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내용들이 있죠. 이번 하락 자체가 차트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걸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텐데요. 자, 한 줄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달러의 가치는 높아지게 되고 그 결과 금, 은, 비트코인 이 모든 것들은 거의 투매가 동시에 등장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시장이 기대했던 거는 이 비둘기파 성향의 연준이었는데 실제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한 인사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다? 달러가 강해지는 흐름들이 등장을 하게 됐다. 그리고 그 순간에 달러 대체 자산으로 묶여 있었던 금, 은, 비트코인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한꺼번에 정리되는 흐름들이 등장을 했고요. 결국에는 이것들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비트코인이 이번에 디지털금에 대한 역할들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 한마디로 위기 속에서도 오르는 흐름들을 보여주지 못하고 함께 무너져 내리는 흐름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그동안은 위기 시에 오르는 자산이라는 인식에 굉장히 큰 치명타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반등들의 흐름이 약하게 나오는 거고 떨어지면 바로 사주는 흐름들이 등장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 게 가격이 75K 때까지 내려왔었대라고 해서 이제 진짜 시즌 종료다 이렇게 곧장 단정은 지으시면 안 되는데요. 자, 물론 지금 계속해서 나왔던 하락은 패닉셀은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되는데 이 지금까지 나온 게 패닉셀은 맞지만 왜 아직까지 시즌 종료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냐? 자, 시즌 종료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나와줘야 되는 현상 3가지가 있어요. 바로 장기 저점 붕괴 이후에도 반등이 실패했을 때,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흐름들이 등장할 때, 그리고 우리가 비트코인의 주봉 기준으로 같이 살펴봤을 때도 이 주봉 기준의 구조 자체가 복구 시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아직 2단계까지는 오지 않았죠. 이제 내일이 되면은 주봉 캔들 역시도 새롭게 스타트가 되고 이 복구 시도가 일어났었는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시간
시간을 조금 더 두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딱 정리하면 이거예요. 가격이 깨질 만큼은 깨졌는데 이제는 진짜 반응들을 확인해 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일어났던 이 데드캣 바운스 자체가 최종적으로 상단에 자리 잡고 있는 FVG와 채널선이 겹쳐있는 이 구간 79.9K에서 최대 80K대를 거래량을 동반한 채 돌파해서 지지받아주지 못한다면은 저는 솔직히 상황이 꽤나 심각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위에 있는 저항들도 제대로 넘어서지지 못한다라는 거는 지금으로서는 시장이 이 자리를 저점이라고 인정을 해주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이만큼 가격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더는 살 생각이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말 최악의 경우 75K까지도 무너질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건데, 저는 솔직히 75K대가 무너진다면은 그 다음 하락이 어디까지 갈지 지금으로선 장담 못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위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도대체 우리가 이 구간들을 왜 이렇게 예민하게 봐야 되냐? 우리는 이미 2025년도 중반기부터 지금까지의 흐름을 담고 있는 이 시즌 채널을 미리 찾아두고 이걸 기점으로 계속해서 같이 분석을 해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시즌 채널 2025년도 1월달의 고점, 그리고 변곡점의 고점, 그 다음 고점, 그 세 가지를 이어서 만들어낸 채널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정말 작게만 하기 때 봐도 아시겠지만 그간 비트코인의 모든 가격들이 이 채널선들의 기점으로 지지 저항을 받아가면서 움직였던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지난 타점 역시도 84K 때 왜 84K라고 우리가 지정했다? 채널선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 넘지 못하면 추가 하락의 가능성 높아진다라고 기준선 세워놨었다. 자, 따라서 앞으로도 이 채널 굉장히 유효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영상 보시면서 채널선 따라 그리기 어려우신 분들 저희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가지고 링크 통해서 채널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보시는 시즌 채널 복붙 할 수 있는 복붙 링크 따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한 번씩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상 우리가 다시 비트코인 1시간 봉으로 넘어왔었을 때 이 75K가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다음으로 지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건 하단에 자리 잡혀 있는 채널선 70.8K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75K가 깨지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이 나오고 있는 하락들이 단순 패닉셀로만 보지는 않고 이때부터는 우리가 시즌 종료 시그널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지금 비트코인은 한마디로 마지막 선 위에서 굉장히 간당간당하게 간을 보고 있는 상태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들 시즌 종료까진 가지 말자는 우리 간절한 마음 담아서 댓글로 멈춰 한 번씩 좀 부탁드리면서,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와 반대로 그럼 세인님 여길 넘어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 이쯤 되시면은 물음표 딱 뜨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만약에 넘지 못하고 무너지면은 시즌 종료까지 외칠 수 있다라는 건데, 그와 반대로 현재 가격이 79.9K에서 80K대를 완벽하게 돌파해서 지지받아준다면 우리는 어떤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가? 자, 만약 가격이 단기적인 반등이 성공시켜가지고 거래량을 동반한 채 이 채널선을 돌파해서 지지받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승 회복까진 아니더라도 그래도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현재 눌려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무너져 내리지 않고 거래량이 함께 동반된다라는 거는 매수하려는 의지들이 보여진다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채널선 위를 다시 한 번 더 복귀해 냈기 때문에 상승 회복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상황들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볼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자리도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우리가 안심 구간을 들어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아까 같이 확인했었던 이 대하락 저점 두 개를 이었던 빗각 부근, 이 부근인 82.5K 부근에 완벽하게 돌파해내서, 그러니까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서 안정적으로 올라타줘야 그때부터 상승 회복 흐름들이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이 아직까지 장기적인 상승 추세들이 완벽하게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할 근거는 없지만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조가 복구되는 것들을 증명해야만 하는 자리이다. 그래서 지금은 떨어지면 무조건 사라, 아니다 이미 여기서 다 끝장났다, 이제 무조건 반등이다, 이런 모든 말들은 전부 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기준,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기준은 더 이상 가격이 아니라 반응입니다. 솔직히 지금 75K에서 78K까지 올라온 거 이거는 별로 의미가 크지 않아요. 우리가 봐야 할 건 바로 그거예요. 결국 반등이 난 이후에 가격이 여기서 다시 밀리지 않고 버텨주는지, 저점을 더 낮추려는 흐름들이 등장하진 않는지, 그리고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주봉과 날봉에서도 되돌림 이후에 재상승 구조들이
등장을 해주는지 이것들을 먼저 확인해 주시고 이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저점 테스트가 종료되기 시작하면서 다음 상승 사이클의 진입의 가능성들이 열리게 된다. 근데 만약 이게 나오지 않는다면은 하락 흐름들이 연장되고 장기적인 횡보로 넘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대응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방향성에 대한 베팅들 절대 들어가 주시면 안 되고요.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들 쫓아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결국 80K대를 돌파에 대해서 최소한 이 위에서 지지가 안정적으로 되었을 때 진입을 고려를 해볼 것 같고 최대 목표가 82.5K로 설정해두고 이 중간 FVG들에서 분할 익절 통해가지고 안전하게 매매를 반응형으로 함께 좀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단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반등 타점들을 잡아본다라고 하면은 이 채널선들을 기점으로 확실한 자리가 아닌 이상 제가 무리하게 반등 타점을 잡을 것 같진 않고요. 지금 아직까지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열려있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죠. 풀숏은 절대 거시면 안 된다라고요. 여러분들 물려도 롱 포지션들은 수습이 되지만 숏 포지션들은 시간 싸움에서 결국 수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보면서 빠르게 치고 빠지실 거 아니면은 숏 패팅은 진짜로 삼가해 주셔야 되고 자, 이 대응 전략들 이해되시는 분들 아직 안 누르셨다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장기 배팅 고려하시는 분들께는 솔직히 레버리지가 걸린 선물 매매는 추천하고 있지 않고 현물로 80K 딱 지지 받았을 때부터 모아 가신다든지 아니면 가격이 다시 내려온다면은 이런 확실한 지지 구간에서부터 천천히 현물로 모아 가시는 것 정도는 제가 추천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반응을 보기 위해서는 실시간 대응 안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스터디룸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 참고해 보시라고 제가 올려드릴 예정이고요. 이 모든 것들 함께 안내받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면서 저희가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이더리움 차트까지 같이 짧게 조금 살펴봤었을 때 지금 비트코인은 하단에 오더블럭이 형성되지 않았는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시간봉 기준으로 세력들의 매수 흔적들이 좀 잡히긴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더리움은 이 이상 무너지게 됐을 때 정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걸 방어하려는 힘들이 좀 등장했다라고 저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 지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커플링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죠. 따라서 비트코인이 80K를 넘어서지 못한다면은 이더리움에서도 추가 하락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더리움 코인들 지금 눈여겨보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먼저 살펴봐 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자, 오늘 영상 한 문장으로 정리해드리면 이겁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하방 리스크가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위로 가기에는 아직 상황이 정리가 덜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따라서 지금은 겁을 줄 구간도 그렇다고 무작정 희망을 팔 구간도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 나눴던 것처럼 시장이 스스로 증명해야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기준선들을 토대로 이 증명부터 확인해 주시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제 관점에 동의하셨던 분들께서는 이 시즌 종료까진 가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 담아서 댓글로 멈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실시간 기준들은 계속해서 스터디룸 통해서 안내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고정 댓글 참고 부탁드리면서 저는 앞으로 더 신중한 분석 통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